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는 보험료, 만약을 위해 가입했는데 막상 필요한 순간 알고 보니 내가 알던 보험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두 분의 약관 전문가가 매주 월요일 여러분의 가정경제를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 숨겨진 보험 약관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보약 레시피. 매주 월요일 보험 약관의 레시피를 공개하실 약관 전문가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약관 히어로 슈퍼맨 권혁준 반갑습니다. 네. 네, 원더우먼 김소미 반갑습니다. 네, 날아올라 슝. 아, 히어로 두 분과 함께하니 월요일 더욱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네, 아직까지도 CI 보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주제를 CI 보험으로 정했습니다. 자, 일단은 CI 보험. 저희가 돈키호테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이야 뭐 CI 보험 하면은 그거 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개편 후에 CI 보험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CI 보험의 장점, 단점 얘기하려면 우리 오늘 1시간 괜찮을까요?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가 CI 보험 몇 차례에 걸쳐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CI 보험에 대해 설명을 조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CI 보험이란 중대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사망보험 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CI는 크리티컬 일네스의 약자로 한글로 풀이하면 중대한 질병 보험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질병을 중대한 거랑 중대하지 않은 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질병은 다 중대하죠. 맞습니다. 그쵸. 질병은 다 중대하죠. 네. 그래서 이 CI 보험은 약관이 그 어떤 보험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대한이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준이. 이 기준이 뭐냐에 따라 보험금을 주냐 안 주냐가 갈리니까요. 그래서 중대한 질병일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CI 보험은 반드시 우리 약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구나. 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약관을 기준으로 하니까 약관이 중요한데 특히나 CI 보험처럼 중대한 보험일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뭐 이렇게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더 약관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럼 약관에서 말하는 중대한 질병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네, 일단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짝 말씀드렸어요. 흔히 3대 질병에는 암, 뇌질환, 심장질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중대한의 기준 때문에 CI 보험 분쟁 사례가 사실 정말 많은 보험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약관에서 말하는 중대한 기준, 보험회사에서 정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약관 내용을 지금부터 조금씩 풀이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혹시라도 지금 방송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CI 보험이라는 거 나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명확하게 지금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CI 보험에서의 3대 질병은 그냥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아닙니다.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나뉘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CI 보험의 약관에서 말하는 중대한 암이란 진행성이며 진행이 되는 중이며 성장이 조절되지 않고 정상 조직과 주변 조직으로 전이되거나 침윤이 되어서 정상 조직과 주변 조직을 파괴하는 특징을 가진 악성 신생물을 의미합니다. 뭐라고라. 네. 무엇이라고라. 아주 어렵죠. 표정이 아니 중대한 암, 난 이 말부터 기분이 나빠. 그렇죠.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이 암이래. 나 눈물부터 나와요. 그쵸. 암은 다 중대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암인데 중대하냐 아니냐 이거 따지면 화나죠. 그럼요. 맞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암도 중대한 질병 중 하나예요. 정말 눈물이 나옵니다. 근데 CI 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암이라는 건 중대한 질병에다가 이렇게 몇 가지 조건들이 더 붙는 거예요. 근데 CI 보험 굉장한 장점은 바로 암 보장에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기분 나빠할 거 하나 없어요. 왜냐하면 조건으로 내건 것이 현재 진행형, 조직 침윤, 전이형의 특징이거든요. 네. 이건 대부분의 암의 특징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관에는 네. 중대한 암이라고 사실 적혀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 첫 번째 이유는 약관은 포괄주의이기 때문에 네. 제외된다라고 적혀 있는 암을 제외하고는
모든 암이 중대한 암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네. 최고. 겁낼 거 없었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만약 기분 나쁜 거 사실 나오긴 해요. 조금 이따가 나올 거라 아. 지금은 기분 좋게 생각하셔도 그래, 돼요. 나도 그냥 받아들일 뻔했네. 네, 주디 표정이 계속 시기가 바뀝니다. 네, 마음이 제가 들었던. 약간 일희일비하는 생각이 네, 걱정을 엄청 해요. 그래서 만약 암보험의 목적으로 CI 보험을 유지한다면 현재 기준보다 보장의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단순한 암보험보단 가격은 높지만 그만큼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어떡해요. 이제부터 시작이 네. 되군요. 네. 보장 내용 중에 중대한 뇌졸중이 있는데요.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어, 흔히 우리가 겪는 뇌혈관 질환을 100%로 보았을 때 이 중 뇌졸중은 사실 약 50%, 뇌출혈이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네, 만약 일반 뇌졸중 특약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뇌졸중에 대해 보장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CI 보험에서의 중대한 뇌졸중은 조건 자체가 일반적인 뇌졸중과 좀 많이 다릅니다. 받기가 참 힘들어요. 네, 뇌졸중은 뇌혈액 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까지가 뇌졸중이거든요. 네,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조건이 또 생깁니다. 여기서 또 조건이 붙는 네. 거예요. 그렇죠. 뇌졸중으로 인해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생겨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는데요. 네, 그로 인한 장애 지급률 25%가 진단돼야만 중대한 뇌졸중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잠깐만. 이거는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져요. 암에서 말하는 중대한이랑은 성격 자체가 달라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뇌졸중이라는 병 자체가 뇌혈관 순환에 급격한 차단이 생겨야 돼요. 급격하게 차단이 생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뇌졸중 자체도 그렇게 넓은 범위는 아닌데 네. 네. 여기에다가 조건 붙은 게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을 입어야 돼요. 그럴 만한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하는 데서 네. 일단 첫 번째 걱정이 생기고 네. 그것도 그런 신경학적인 문제가 25%의 지급률, 장애 이상이 돼야 된다. 네.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꽤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네. 정도면 어느 정도가 돼야 돼요? 인체 25%라고 생각하면은 다들 가늠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장애 지급률 25% 사실은 사실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할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동 동작 옷 입고 벗기 뭐 이런 걸로 점수를 매기는데요. 음.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지만 절뚝거리는 파행이 있어야 돼요. 난간을 잡고 내리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해야 되고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계속해서 걷지 못하는 상태가 죄송합니다. 10%예요. 그게 10%밖에 안 된다고요? 네. 이게 분명 난간에 잡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거나 평지에서 100m 이상 걷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불편함일 텐데요. 그럼요.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지급률이 10%밖에 되지 않아서요. 앞서 CI 보험에서의 뇌졸중은 장애 지급률이 죄송합니다. 목이 잠기네요. 네, 슬프신 것 같아요. 오전에 마음이, 하니까. 네. 마음이 더 동요되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앞서 CI 보험에서의 뇌졸중은 장애 지급률이 25% 이상이 되어야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수저 사용이 불가능해서 다른 부분의 신경학적 결손이 더 있어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수저 사용까지 불가능해야 돼요. 그렇죠. 앞서 보행이 불편한 게 10%밖에 안 되니까 네. 네.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면 그게 그러면 15%예요. 맞아요. 자, 예를 들면 응.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장애 지급률 15%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이 부분도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부분들 다 합쳐야 25%. 와. 이래야 보장이 가능한 거예요. 하물며 이런 신경학적 결손이 치료 불능, 즉 영구적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장애가 뇌졸중, 뇌혈관 순환의 급격한 차단으로 인해서 발생을 해야만 하고요. 각각의 조건도 굉장히 힘든데 뇌졸중 자체가 심각한 질병입니다만 그로 인해서 내 몸에 악조건이 겹치고 겹쳐서 안 좋다고 판정이 되어야만 보험금을 준다. 이런 네.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너무 화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응. 목이 아니,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뇌졸중 자체도 심각한데 네. 그런 데다가 그냥 뇌졸중도 아니고 심각해야 돼, 더 심각해야 돼. 이건 너무 안 좋아. 이렇게 돼야지만 준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 그쵸. 심장은 어떻습니까? 심장도 사실 맞아요.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도 굉장히 사실 까다로운 편이에요. 아시다시피 급성 심근경색이란 질병도 심근염,
협심증 이런 기타 심장 질환보다 훨씬 발병률이 굉장히 낮은 희귀한 질환 중에 하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성 심근경색이어야 한다는 조건 외에 진단받는 방식에도 조건이 필요해요. 진단을 받는 방식. 그것도 이 세 가지의 기준이 모두 충족돼야 된다. 하나라도 비면 안 돼요.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을 때 심전도 이외 CKMB라는 검사를 통해 의사가 급성 심근경색입니다라고 진단을 첫 번째 내려줘야지만 CI 보장 첫 번째 조건에 들어갑니다. CK 뭐라고요? MB 검사. CKMB 검사. 네. 아니 이름도 어려워요. CKMB 검사가 맞아요. 뭐예요? 이 CKMB는 심근경색이 있을 경우 심근세포에서 높은 농도로 분비되는 효소를 이야기하는데요. 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의심이 될 때 병원에서 진단을 위해 검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거 말고 다른 검사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검사를 통해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내리면 CI 보험에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CI 보험을 가지고 있어요. 병원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실려갔어요. 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나 검사하러 들어가는데 저는 CKMB 검사로 해주세요. 이래야지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극단적으로 이거는. 표현하면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검사를 다른 걸로 진행하면 못 받으니까 음. 이 검사를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근데 안 돼. 하는 검사 중에 하나기도 한데 중요한 거는 그것과 30분 이상의 흉통 그리고 ST 분절 T파 분절이 새롭게 출현해야 돼요. 그럼 내가 10분 동안만 고통을 겪으면 이건 또 안 준다는 거예요? 에이, 네. 이건 말도 안 돼. 맞아요. 너무 속상하죠. 그러니까 심근세포 즉 효소의 농도를 보겠다는 거고요. 그 보장의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흉통도 안 되고 뭐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돼요. 이런 자세한 내용 약관에만 적혀 있어요. 증권은 안 적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증권에는 중대한 질병일 때 드립니다. 중대한 수술일 때 드립니다.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CI 보험은 분쟁이 많아. 그리고 이 중대한이라는 걸 누가 기준으로 해놨을까요? 보험사가 기준으로 해놨죠. 사실 우리가 증권만 딱 보고 중대한 암, 급성 심근경색, 뭐 중대한 질병에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는 늘 중대한 질병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이라는 이 기준에 대해서 심각하게 중대한? 요거 좀 뭐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기준이 있는 줄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우리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 과연 CI 보험이라는 걸 가입을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죠. 나도 CI 보험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이런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걸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모르고 있었고 질병에도 크게 보장되고 사망 보장도 돼 이래저래 좋은 거야 요렇게만 알고 우리 가족들 다 이걸로 갖고 있다 하신다면 네. 그건 정말 큰 문제다라는 그렇죠. 거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뜻에서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가격을 따져보면 이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쵸. 20년 동안 내내 낸다 그럼 중형차 한 대 값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대형차까지도 가요. 맞아요. 진짜 비싼 건 대형차까지도 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20년 동안 다 내지 않았다면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 손해보지 않고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상의해 보시고요. 매달 내는 보험금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꽉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보험에도 이런 무서운 잘 몰랐으나 복잡하고 받기 힘든 보험들이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도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3부에서 저희가 사연을 들려드렸어요. CI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청취자분의 이야기였고요. 네. 3년 동안 요거를 정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계속 갖고 계시면서 결국 네. 정리를 안 하고 갖고 계신 그렇죠. 이분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부부가 가지고 계신 CI 보험의 보험료만 60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렇죠. 이분의 고민 잘 해결해 주셨겠죠, 권혁순 전문가님? 네. 우리 CI 보험을 살펴보면 사실 중요한 질병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 사유에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걸 저희가 3부에 말씀을 드렸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리모델링하면서 CI 보험을 해지해야 할지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사연을 주신 청취자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하지만 무작정 해지하면 손해를 봐야 합니다. 맞아요. 그쵸. 이게 네, 문제죠. 맞아요. 내가 납입한 총 납입 금액과 해지 환급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따져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해지했을 때 환급금도 놓치면 안 되지만 만기까지의 기간을 모두 확인해서 언제 손해가 가장 적을지 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도움이 돼요.
아, 이게 언제 해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환급률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인할 때 꼭 봐야 하는 정말 중요한 서류가 있어요. 바로 해지 환급금 예시표라는 서류예요. 그러니까 환급금 예시표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해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환급금이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만기까지 확인 가능한 서류여야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해지했을 때 얼마나 받는 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물론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부터 1년 후에 얼마나 더 내고 그리고 얼마나 더 받는지 5년 후 10년 후에는 또한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야지만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1년 동안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100만 원만 더 냈는데 환급률이 올라서 받는 게 300만 원으로 늘어. 300만 원은 더 네. 늘어. 최고죠. 그러면은 1년 더 후까지는 후에. 조금 더 내고 그렇죠. 그렇죠. 유지하세요. 그때 해지를 하는 게 낫다.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맞아요. 식을 따져주신다는 네.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해지 환급금 예시표를 보고 싶은데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맞아요. 몰라요, 저도. 네, 그럼 가입한 보험회사 고객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전화하셔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네, 우편으로 요청하면 일반 우편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며칠씩 걸릴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 안에 보험료를 또 납입하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되도록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는 걸 권장해드리고요. 그럼 요청하신 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급금 예시표라는 거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정말 좋아요. 이 안에 어떤 내용들 들어있는지 좀 듣고 사실 싶어요. 굉장히 빽빽한 엑셀 자료예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보기를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사실은 혼자 보기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자로라도 보내주세요. 확인 바로 해드릴 수 있고요. 왜냐면 중요한 포인트는 딱 짚어드리면 돼요. 왜냐면 해지환급금 예시표 안에는 현재 내가 최초부터입니다. 내가 얼마를 냈고 얼마를 돌려받을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환급률은 중요하지 않아요. 환급률. 이걸 환급률을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환급률 뭐 80%, 90% 이건 늘어나는 거에 혹하면 안 된다. 맞아요. 네. 정답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납입하는 금액이 늘면 늘수록 차액은 커집니다. 수령 금액은 점점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납입 금액에서 수령 금액의 차액을 계산해 보는 게 사실 정확해요. 근데 그거 어렵다. 안 어려워요. 안 제가 어려워요. 하긴 너무 어려운데요. 같이 하면 어렵지 그쵸. 않을 수 있어요. 같이 하지 말고 해줘. 그게 저의 계획입니다. 네,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언뜻 생각하기에는 환급률만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왜냐하면 환급률이 높으면 당연히 납입한 금액이 늘었을 때 돌려받는 돈도 높아지고 환급률만 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앞서 사연에서는요. 네. 사실 3년 전 해지 권유를 받으셨을 때 만약에 해지하셨다면 그때가 가장 유리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너무 속상한 얘기다. 이거.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설명까지는 해드리지 않아서 그때 판단을 더 잘 못하셨던 게 참 아쉬웠는데 저희가 환급금 예시표를 확인해봤거든요. 네. 3년 전에는 총 납입 금액이 3,648만 원에서 환급금이 2,006만 원. 그 당시 손해가 1,642만 원이었어요. 이 돈도 커요. 네, 그런데 지금은 낸 돈이 5,016만 원인데 와, 환급금은 2,859만 원. 즉 손해 보는 금액이 2,157만 원. 3년 만에 너무 많이 늘었네. 네. 그렇죠. 3년 전보다 1,368만 원을 더 내셨거든요. 네, 그런데 환급금은 853만 원만 늘어났어요. 즉 515만 원을 버리게 된 거예요. 3년 동안. 네. 근데 환급률표에 환급률은 더 늘어났고.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환급률 자체는 늘어났으니까 지금 네. 환급받는 금액 자체는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쵸, 근데 그쵸. 이게 차액을 봤을 때는 맞아요. 환급률 자체는 늘어났을지 모르나 환급금 차액을 보면 네. 환급금 차액은 훨씬 더 커졌다. 네, 내가 낸 돈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이고요. 그러네. 게다가 이분께서 그렇다고 유지를 하자니 주계약은 비갱신형이었어요. 근데 특약들은 모두 5년 갱신형. 갱신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더니 더 이상 여기서 고민을 더 하면 안 될 것 같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유지하면 혹시나 모를 상황의 보장을 제대로 받기도 어렵고 CI 보험이니까. 네,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면서 손해는 더 커질 것 같다라면서 결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 3년 전이었으면 진짜 지금 보는 손해 금액은 없었을 그럼요. 텐데. 500만 원 맞아요. 전 누가 준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주겠어요? 자, 우리가 집을 이사할 때도 좀 똑같죠. 네, 이사갈 맞아요. 집이 어떤 집인지도 잘 살펴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 혹은 손해가 있는 건 아닌지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집값이 오를 때는 정말 한 달 사이에 1,000만 원에 많게는 3,000만 원씩도 오른 곳이 정말 많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현재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데요. 보험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CI 보험을 갖고 계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의 장점과 단점을 잘 확인한 후에 현재 나와 있는 보험 상품들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를 나한테 좋은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내가 내 보험 살펴본다고 해도 내가 이게 CI 보험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잘 그렇죠.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증권도 잘 살펴보셔야 되지만 약관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그 환급금 예시표라는 네. 것도 네. 반드시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CI 보험은. 맞아요. 물론 CI 보험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도 CI 보험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이번에 느꼈고요. 걱정하는 분들도 조금씩 간혹 보이더라고요. 저희도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려고 사실 마음을 많이 씁니다. 궁금한 점 문의해 주시면 사실 하나하나 자세히 다뤄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시고요. 또 걱정되는 부분도 해결해 드린다고 하니까 망설이지 마세요. 자, 그럼 청취자분의 CI 보험 어떻게 개선이 됐을까요? 난 이게 제일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우선 남편분의 CI 보험은 38만 원이었습니다. 네, 받기 힘들었던 혈관 질환 범위를 높여서 뇌혈관 그리고 혈성 심장 질환을 모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보험 17만 원으로 변경해 드렸고요. 25만 원이었던 아내분의 CI 보험도 똑같이 보장을 최대로 넣었는데도 13만 원으로 변경되었어요. 네. 두 분 모두 일반 종합보험으로 변경이 가능하셨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는 없으셨어요. 맞아요. 수술할 때마다 3천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게 보장을 크게 업그레이드 했는데도 두 분 보험료가 63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반 넘게. 네. 네. 매월 33만 원씩 줄일 수 있기 때문에 1년이면 396만 원 정도 금액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은행 금리 많이 높아졌어요. 맞아요. 그것처럼 보험사도 고금리형 상품 정말 많이 출시했습니다. 그쵸. 남편분께서 아낀 30만 원으로 저축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걸로 이제 은행 금리랑 해서 다 알아봐가지고 그렇죠. 저축하실 수 네, 있어요. 맞습니다. 잘하셨네. 네. 자, 지금 문자창으로 4인 가족의 월 100만 원 이상의 보험료 납입하고 계신다라는 분이 있으신데 4인 가족의 월 100만 원 보험료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저희가 보통 자녀 4인 가족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두 부부 남편분, 아내분, 아이 둘 이렇게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50에서 60 봐요. 근데 아이들이 어려요. 그럼 40에서 50 보거든요. 어린 기준은 몇 살 정도까지? 초등학생 정도? 근데 그쵸. 근데 요즘에는 보험이 사실은 워낙 저렴한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고 아이들이 건강한다라는 기준으로 중학생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친구들이냐 남자친구들이냐 여자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 원은 우선 의도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PD님이 짧게.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100만 원 너무 과도한데 왜냐면 100만 원씩 납입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값이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납입 기간도 봐야 되고 수입 지출 이런 것들도 한번 더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하면 안 돼. 사실은. 10년짜리면은 사실은 그럴 그럴 수 그럴 있거든요. 수 있겠다. 근데 싶으니까. 그게 아니면은 문제가 그러니까 그렇게만 정보가 너무 사실 맞아. 죄송해요. 정보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입니다. 자, 일단은 이분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연락 드릴 테니까요. 기다려 주시고요.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들어봤습니다.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네, CI 보험은 중대한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보험이라 중대한이 없는 경우 보험금을 받기 힘듭니다. 네, 둘째. 보험을 변경할 때는 서류도 정말 많이 필요하죠. 잘 따져보고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해지환급금 예시표 등 보험 상품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건 참조해 주세요. 네, 두 가지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약 레시피 권혁준 전문가, 김소미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